예, 이제 제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위에 부분이 이게 제목이죠.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입력하기에 앞서서 1, 2, 3행이 좀 좁죠.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 블럭을 씌우고요.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약간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행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별다른 서식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기에 적당하게 4행만큼 높지는 않아도 되고 1, 2, 3행이 다른 행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도형 그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삽입에 가서 저는 이게 화면이 좁아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이렇게 그룹이 보이긴 한데요. 이 안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지만 대부분의 컴퓨터는 삽입을 누르시면 바로 도형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육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B1부터 G3에 가득 차지는 않게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메뉴로 왔죠. 서식에 보시면 도형 효과의 그림자, 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오프셋 오른쪽 혹은 그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오프셋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림자 스타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을 입력하고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실버 상품 쇼핑몰 쓰시고요. 이렇게 글자를 블럭 씌울 필요 없이 테두리를 이렇게 한 번만 찍어주시면 이 도형의 테두리를 한 번만 찍어주시면 이 커서가 사라졌죠. 그리고 도형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서식을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홈 탭에 가셔서요. 여기는 굴림. 그 다음에 24. 크기는 11자리에 24. 그 다음 글자색이 검정색이니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가 옆에 색깔 눌러서 검정색 텍스트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굴림 밑에 있는 첫 번째 가를 클릭하시면 굵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우기는 여기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이 페인트 통의 화살표를 누르셔서 반드시 표준색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임의로 노란색, 내가 생각했을 때 노란색이 아니고요. 표준색의 네 번째 보시면 노랑이라고 뜹니다. 이걸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시사항대로 다 있는데요. 글씨가 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글씨를 밑으로 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서식 부분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둘 다 가운데를 해주시면 제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단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말하냐면 이걸 말합니다. 결제란이라고 하는데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시오. 과연 임의의 셀이 어디냐? 이걸 먼저 만들어라는 얘기인데요. 이 본문 데이터의 밑에도 아니고 옆에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 이 본문에 조금 화면을 줄여볼게요. 이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만들어 버리면 이 행들의 이 데이터, 원 데이터의 행의 높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다가 만들어 버리면 가로 열 너비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여기 제3의 영역, 여기에다가 이 그러니까 결제란을 작성을 합니다. 이 부분 아무데나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L19에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와서 확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두 줄 만드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 두 줄로 쓸 수 있겠죠. 탭키 누르셔서요.
담당, 또 탭키 눌러서 대리, 또 탭키 눌러서 과장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란과 확인은 두 셀에 걸쳐서 돼야 되겠죠. 그러면 확인하고 밑에 셀을 블럭을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합쳐졌죠. 근데 얘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아까 얘를 썼던 이 M과 N 사이에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좀 좁힙니다. 자, 그러니까 열너비가 지장이 있죠. 열너비를 줄였죠. 만약에 이 밑에다 썼다면 여기에 어딘가가 열이 줄어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23행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24행은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 데이터랑 좀 비슷하게 문제의 이 확인란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얘도 센치에 대한 몇 센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 봤을 때 괜찮을 정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럭을 다 씌웁니다. 블럭을 한꺼번에 씌우셔서 우리 아까 했던 다른 테두리에 화살표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찍어주시면 이제 모양이 대강 맞춰졌죠. 가운데의 정렬을 누르는데요. 확인이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눌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맞춤을 한번 눌러서 해제하고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 몇 번 눌러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운데 정렬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가운데만 오면 돼요. 자, 그럼 만들었는데 보시면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만드는 것까지는 했고요. 얘를 이제 그냥 복사 붙이기가 아니고 카메라나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 선택을 했어요. 복사를 하는데 그림으로 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 위에 보시면 붙여넣기 옆에 이렇게 복사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그냥 복사가 있고 그림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복사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림 복사 메뉴가 떴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결제란이 그림으로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자리로 옵니다. 어디에 넣으려고 했냐면 H1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H1을 찍어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누르시든지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죠. 이게 보면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게 원본이잖아요. 얘를 삭제를 하는데 얘가 블럭을 씌워서 딜리트를 누른다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누른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글씨가 선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건 삭제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블럭을 씌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삭제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걸 지우고 나서 데이터를 왼쪽으로 위로 밀겠느냐인데 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확인을 하시면 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원본 삭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B4부터 J4까지 그 다음에 G14, I14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영역이죠.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요 영역. 또 아까 우리 병합 가운데 맞춤 했던 것처럼 컨트롤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B4부터 J4까지는 이렇게 블럭을 씌웠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G14와 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I14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블럭이 다 씌워졌죠. 자, 위에 보시면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페인트 통의 채우기 메뉴를 화살표로 눌러서요. 주황, 역시 표준색에 보시면 세 번째에 주황이라고 뜹니다. 자, 주황을 눌러주시면 이 색깔이 바뀝니다. 자, 쉽죠?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하죠. 아까 제가 오타 없이 쓰셔야 됩니다 했던 부분이에요.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는 뭐냐면 원래 엑셀에는 아무 데이터나 다 들어올 수 있죠.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도 다 들어와지는데 여기서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여기 그 상품명 이 데이터들만 들어오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H14셀을 찍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는 데이터 메뉴에 오시면 저는 이렇게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바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바로 찍습니다. 자, 찍으면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값이 아니고 특정한 목록이 들어와야 되니까 목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원본이라는 빈칸이 생기죠. 클릭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C5부터 C12라고 했으니까 쓰는 게 아니고 직접 드래그를 합니다. C5부터 C12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에 범위가 들어왔죠.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화살표가 붙습니다. 눌러보시면 이 데이터 말고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셀 서식 E5부터 E12 영역에 셀 서식을 지정하여 숫자 뒤에 명을 붙이세요. 여기를 말하죠. E5부터 E12 사이에 숫자만 들어있는데 끝에 명, 그러니까 예시에 보시면 170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명을 붙이세요 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데이터 자체에다가 명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서식을 명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씌운 후에 이 안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이 옵니다. 표시 형식에 와서요. 셀 서식을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자, 표시 형식에 와서 제일 밑에 사용자 지정을 누릅니다. 자, 원 데이터가요. 컴마가 있는 세 자리마다 컴마가 있는 숫자들이죠. 여기에다가 명을 붙여야 되니까 먼저 이 형식 중에서 이 G표준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00 말고 그 밑에 보시면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는 숫자 형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 밑에 이 칸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종류 중에 샵, 컴마, 샵, 샵 0을 누르면 이게 형식에 들어오죠. 그러면 형식 끝에 클릭을 하셔서 큰 따옴표를 열고 0이라고 적어줍니다. 큰 따옴표를 닫고. 큰 따옴표를 사실 여기에 저는 쓰지 않아도 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의 경우, 그러니까 영어 단위인 경우에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꼭 이 데이터의 단위에는 이렇게 별도로 붙여 들어가는 이 서식에는 큰 따옴표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0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E5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리죠. 이 자리에다가 이 범위를 이름을 지정하자는 겁니다. 자, 어디서 지정을 하냐면 이 블럭이 씌워져 있죠. 왼쪽 위에 보시면 A열과 B열 위에 보시면 E5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E5부터 블럭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구매자 수로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구매자 수라고 쓰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쓰실 때 띄워쓰기 하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타가 나면 나중에 고치는데 조금 애먹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타 없이 쓰셔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1작업 문제에서 해야 되는 입력 부분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함수로 넘어가면 됩니다.